단원을 선택하세요. 단원. 2차, 3차는 없고 드라마만. 자, 입력했죠? 돌아가기. 추가가 됐을까요? 자, 룻방 스타일 운영자 이름을 한번 답을 고르시오. 추가가 됐죠? 그죠? 이런 식으로 문제 추가 버튼 눌러서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삭제를 하죠. 원래 없던 거였으니까. 삭제하면 지워졌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문제를 변경하고 추가하고 삭제하고 할 수 있고, 중요한 건 지문에 관련된 문제일 경우에 변경하거나 삭제할 때 조심해라 라는 거죠. 정리를 잘 해야 된다. 그래야 문제가 꼬이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담기라는 게 있죠. 저장함 열기도 있네. 저장함 열기 한번 열어볼까요? 저장함이 비어 있습니다. 이 저장함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여기 목록에 있는 저장함 들어가도 돼요. 비어 있죠. 아까 비어 있다 그랬죠. 저장함이 비어 있습니다. 자, 저장 뭐 하는 거냐면 문제를 이렇게 쇼핑몰 같은 데 가서 보시면 장바구니에 상품들을 이렇게 담을 수가 있죠. 그죠? 그런 식으로 문제들을 저장함에 담을 수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1번 지문이 있던 거고요. 2번 문제까지 고르고 2번까지만 두 번 문제만 골랐어요. 여기 있는 거 전체 선택이고 여기는 전체 해제예요. 이렇게 눌러서 전체 다 문제들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해제할 수도 있고요. 그냥 하나씩 직접 선택할 수도 있어요. 저는 이렇게 1번, 2번 문제만 선택해서 문제를 담아 보겠습니다. 저장함에 담았습니다. 저장함으로 이동하시겠습니까? 확인. 자, 저장함으로 이동하니까 조금 전에 담긴 지문이 보이죠? 그죠? 이렇게 두 문제를 담았고요. 돌아가기. 저장함에 담아져 있죠? 네, 담았고 이제 다른 그 문제 묶음으로 들어가서 다른 문제도 한번 담아볼게요. 1번 백제의 시조왕의 이름으로 알맞은 답을 고르시오. 1번 문제 선택하고 문제를 담았어요. 저장함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추가가 됐죠. 담아졌죠. 문제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이게 지금 과목이 다르고 그죠? 문제가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여기 첫 번째 있는 거하고 두 번째 있는 게. 근데 저장함에 그냥 섞어서 담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과목이 다르더라도 그룹이 다르더라도 자유롭게 크로스오버라고 하죠. 그렇게 다 섞을 수 있어요. 섞어서 담았어요. 저장함에 담아서 담은 이유가 그 이후가 중요하죠. 담아서 또 선택을 할 수 있게 각 문제 위쪽에 체크박스가 있죠. 그죠? 이거를 전체 선택을 하든가 아니면 하나씩 선택을 하든가 해서 문제들을 선택하고 문제은행 있죠. 이 문제 지우려면 그냥 저장함 비우기 하시면 되고요. 선택한 다음에 문제은행을 클릭해서 자, 그러면 선택된 문제를 조합해서 새로운 문제은행을 만드시겠습니까? 생성된 문제은행은 문제은행 관리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누르면 자, 이게 새로 생겼죠. 그죠? 조금 전에 저장함에 담아서 새로 만든 문제 묶음이에요. 자, 그럼 저장함 가다 보면 비었죠. 문제 은행으로 저장이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만들어진 문제들은 저장함에서 삭제가 돼요. 자동적으로 해서 타이틀 자, 보면 그죠? 조금 전에 담아졌던 문제들로 이루어진 문제 묶음이 생겼죠. 그잖아요. 그죠? 3번 백제 온조 그죠? 온조왕 그리고 1번 2번 이 문제 담았던 것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과목이 없죠 아직. 과목을 크로스오버해서 담은 거니까 과목은 아직 안 정해져 있어요. 과목을 정해야만 돼요. 그리고 제목도 타이틀도 보니까 어드민 운영자 2011년 3월 21일 12시 44분 45초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는 여기 문제 묶음을 만든 관리자 아이디, 이름, 만든 날짜 그렇게 해서 타이틀이 되고요. 과목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문제은행으로 쓰려면 사실 문제은행으로 쓸 수는 없어요. 이거는 왜냐면 원본이 따로 있는 카피본이기 때문에 이 카피본이잖아요. 카피본 원래 문제는 따로 있고 그거를 복사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똑같은 문제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원본이. 그래서 문제은행으로 쓸 수는 없고 이거를 테스트로 출제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면 여기 그 테스트를 출제하게 될 때 이제 그 검색이 아니라 조건을 넣어주면 그 조건에 맞는 문제들이 골라지잖아요. 랜덤으로 알아서 프로그램상에서 알아서 그때 이렇게 복사해서 만든 저장함에 넣어서 만든 문제 묶음들은 제외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냐면 원래 원본이 있는 카피본들이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도 고르고 다른 데서도 고르고 그러면 중복된 문제가 뽑아져 나올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카피본은 빠져요. 출제를 이렇게 조건을 줘서 출제를 알아서 하도록 하는 이런 방식으로 출제를 했을 경우에 이 저장함에 담아서 만든 문제 묶음 여기에 들어있는 문제들은 제외가 되고 직접 입력해서 만든 문제 은행들만 가지고 이 문제들 안에서만 문제를 뽑아서 쓴다라는 거예요. 뽑아서 출제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물어보시겠죠. 이렇게 만드는 게. 요거는 이제 자 우선 타이틀하고 과목을 바꿔보죠. 과목을 여러 과목이 섞여가지고 어떤 과목을 할까 모르겠는데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영어로 하고 그룹도 고등반 해서 1학년 2학년만 하도록 저장 타이틀도 한번 해보죠. 카피본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바뀌었죠. 그러면 카피본입니다. 영어 과목 이렇게 해서 하나의 문제 묶음처럼 됐죠. 근데 요거는 그 이렇게 테스트 출제할 때 이 조건에서 안 걸린다 그랬어요. 걸러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출제를 했을 경우에 이 여기에 묶어진 문제들은 출제가 안 된다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든 이유가 뭐냐? 이유가 있겠지. 아무 이유도 없이 만들지는 않았겠지. 이런 기능을 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네, 맞아요.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이거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문제은행식으로 이제 조건을 줘서 그 조건에 맞는 문제들만 뽑아내는 그런 방식으로 출제하는 데는 쓸 수가 없지만 이렇게 카피된 이 문제들 자체를 그냥 테스트로 출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어떻게? 자 선택을 해요. 선택해서 출제 있죠. 출제 목록 위쪽에 출제 버튼 클릭해서 자 그러면 해당 게시물의 문제들을 테스트로 출제하려 합니다. 출제된 테스트는 테스트 출제 관리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제하시겠습니까? 확인. 그러면 문제은행에서는 사라졌죠. 그리고 어디로 가 있어요? 테스트 출제 관리에 가면 카피본입니다. 이거 떴죠? 눌러보면 저장함에 담아서 그죠? 만든 문제 묶음이 이렇게 그냥 테스트로 출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들을 풀게 되는 거예요. 학생들이 출제된 거니까 테스트로. 아시겠죠? 이렇게 랜덤으로 테스트 출제할 때 이렇게 조건을 줘서 랜덤으로 어떤 문제가 뽑혀질지 모르는 그런 식으로 테스트를 만들어서 출제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출제하는 관리자가
원하는 문제들만 골라서 선택해서 담아서, 그죠? 문제를 담아서 그 저장함에 들어가서 그 문제들만 묶어서 테스트로 출제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되는 거죠. 두 가지 방법이. 세 가지인가? 크게는 두 가지, 작게는 세 가지가 되겠네요. 출제를, 그러니까 문제를 입력해 놓고 출제를 할 때 조건을 줘서 문제에 입력되어 있는 문제은행에서 문제를 이 조건에 맞는 문제를 알아서 프로그램상에서 알아서 골라서 출제를 하게 하는 방법 하나하고, 자, 문제은행 관리에서 입력해 놓은 문제 묶음들을 선택해서 출제 버튼을 눌러서 확인 누르면 그 테스트가, 그 문제 묶음이 그대로 그 문제 묶음에 있는 문제들만 그대로 테스트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문제은행에 입력되어 있는 문제 묶음들을 복사를 해서 또 할 수가 있죠. 여러 그 문제 묶음들을 돌아다니면서 원하는 문제를 골라서 저장함에 담아서 새로운 카피본이죠. 카피본을 저장함에 담아서 만들어서 그거를 타이틀하고 과목을 정해주시고 선택해서 출제 누르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출제를 하게 된다.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있는데, 아니, 그건 나중에 설명드릴 거구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문제은행 관리. 자, 자,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그 저장함에 담았던 문제 있잖아요. 저장함에 담아서 문제 묶음으로 만들고 했던 문제, 이걸 다시 돌려놓을게요. 원래대로. 이걸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문제은행으로 다시 전송하는 거는 나중에 설명드릴 거고, 지금 문제은행 관리하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카피를 만들었잖아요. 저장함에 담아서 해서 보면 다른 문제들은 상관없는데 지문에 관련됐던 문제들, 그 문제들은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섞이니까 지문이 꼬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지문에 관련된 문제 같으면 다시 설정해 주셔야 돼요. 지문에 관련된 문제는 지금 1번 문제하고 2번 문제가 지문에 관련된 문제죠. 그죠? 이게 다 바뀌는 건 아니고 지문이 꼬일 수도 있고 꼬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하나의 그 문제 묶음에서만 가져온 문제들 같으면 괜찮은데 다른 문제 묶음에서 가져온 문제도 있기 때문에 섞일 수도 있어요. 그 지문이. 그래서 지문을 다시 설정하셔야 되는데 보고 설정하셔야 돼요. 1번 문제하고 2번 문제하고 1번 문제, 2번 문제가 이 지문에 관련된 문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설정이 그렇게 돼 있더라도 다시 한번 그대로 해주세요. 2번 문제까지 지문에 관련된 거로 하겠다. 그러면 2번 문제까지 지문에 걸린 문제가 다시 설정이 된 거죠. 이게 풀릴 수도 있으니까요. 저장함에 담아서 만들었던 그 카피본들은 그 지문이 풀릴 수도 있으니까, 지문으로 연결된 고리가 풀릴 수도 있으니까 지문에 관련된 문제들일 경우에는 저장함에 담아서 만든 문제일 경우에 다시 한번 M자 눌러서 문제를 관련 문제를 변경해서 다시 설정을 해주시란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시 출제로 해놓죠. 올라갔죠? 자, 이렇게 해서 문제은행 관리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